개경의 가을밤은 유난히도 길고 서늘했다. 만월대의 높은 담장을 넘어온 소슬바람이 빈뜰하게 낙엽을 쓸어낼 때마다 공민왕 왕전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박히는 듯했다. 왕은 벌써 며칠째 수라를 물리친 채 노국대장공주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공주, 어찌하여 나를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홀로 두셨소? 왕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다.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원나라의 기계와 고려의 자주를 외치던 명군의 서슬퍼런 기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영정 속 공주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왕에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사랑이 깊으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길을 잃으면 광기가 된다는 것을 왕은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왕은 곁에 놓인 청자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독주가 타들어가는 가슴을 달래주기는커녕 가슴 속의 불길을 더욱 부채질했다. 인생이 이토록 덧없는 것을. 내가 쌓아 올린 성벽이 무엇이고 내가 쳐부순 원나라의 기세가 무엇이란 말이냐. 그대 없는 고려는 내게 한낱 마른 집단보다 못하거늘. 왕의 곁을 지키던 내관 최만생이 고개를 조아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공주님께서도 전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가슴 아파한다고? 아니, 공주는 지금 나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이토록 나약한 지아비를 두고 먼저 떠난 그녀가 원망스럽구나. 왕은 술상을 걷어찼다. 청자 잔이 바닥에 굴러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정각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부귀영화도 절대권력도 사랑하는 여인 하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를 잠식했다. 그것은 늙어가는 육신에 대한 혐오이자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증이었다. 슬픔은 기묘한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여인을 멀리하게 된 왕의 시선은 이제 아름다운 소년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명문과 자제 중 미색이 빼어난 자들을 뽑아 자제 위를 설치했다. 홍륜, 한안, 권진. 그들은 사내의 강건함보다는 여인의 섬세함과 소년의 청초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들이었다. 어느 날 밤 왕은 홍륜을 침소로 불렀다. 촛불 아래 비친 홍륜의 얼굴은 배곡처럼 매끄러웠고 그 눈망울은 겁에 질린 사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왕은 그의 턱끝을 들어 올렸다. 륜아, 내 피부가 어찌 이리 고우냐? 죽은 공주의 살결도 이토록 부드러웠지. 왕의 손길이 홍륜의 뺨을 타고 내려가 목덜미를 훑었다. 그것은 연정을 품은 사내의 손길이라기보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광인의 더듬거림에 가까웠다. 홍륜은 전율했다. 왕의 눈동자에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마물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편 왕의 후궁인 익비는 이 기괴한 광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자신의 육체를 가꾸는 것으로 달랬다. 익비가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면 온 방 안에는 진한 난향과 여인의 살냄새가 섞여 묘한 흥분을 자아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30을 넘긴 나이였으나 그녀의 몸은 오히려 잘 익은 과실처럼 절정에 달해 있었다.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곡선은 마치 눈 덮인 능선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얇은 비단 적사미로 도드라진 가슴의 굴곡은 숨을 쉴 때마다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쓸어 올릴 때 비단이 살결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자극적으로 채웠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가련한 분이시지. 산 사람의 온기보다 죽은 이의 영정과 어린 사내아이의 눈빛을 탐하시니 말이야. 익비는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왕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채워지지 않는 육체적 갈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허리는 한 줌에 잡힐 듯 가냘펐으나 그 아래로 이어지는 둔부의 선은 풍만하고 탄력 있어 사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품에 안겨 죽기를 소망할 만한 관능미를 뿜어내고 있었다. 왕은 이제 스스로 행하는 쾌락에서 벗어나 남의 정사를 훔쳐보는 기괴한 유희에 눈을 떴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생명력과 탐닉을 타인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만생아, 오늘 밤 익비의 처소에 홍륜을 보내라.
왕의 명령에 최만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전하, 익비 마마는 전하의 부인이시옵니다. 어찌 신하를 부인이라? 나에게 부인은 오직 공주뿐이다. 다른 여인들은 그저 내 눈을 즐겁게 할 광대일 뿐이야. 가서 전하라. 이것은 왕의 명령이라고. 그들이 서로를 탐하는 그 뜨거운 숨소리를 내 들어야겠다. 왕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파멸을 예견하는 악마의 미소였으며 동시에 삶의 허물을 극한의 자극으로 잊으려는 가련한 영혼의 몸부림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익비의 처소로 향하는 홍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금기에 대한 알 수 없는 열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병풍 뒤 어둠 속에 숨어 숨을 죽인 공민왕의 눈동자가 번뜩이기 시작했다. 개경 만월대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익비의 처소인 함춘전 주위에는 이상하리만큼 정적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궁녀들의 발소리와 나지막한 수다 소리가 들려왔겠지만 오늘 밤은 왕의 언명이 떨어져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병풍 뒤 어둠 속에 몸을 감춘 공민왕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토록 크게 들린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의 손에는 차갑게 식은 옥잔이 들려 있었으나 눈은 구멍 뚫린 창호지 너머 익비의 침상을 향해 있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결국 타인의 온기를 빌려 내 빈 가슴을 채우려는 이짓거리 또한 한낱 뜬구름과 같거네. 왕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득였다. 이윽고 육중한 문이 열리고 자재 위에 수장 홍윤이 들어섰다. 그는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20살의 청년이었다. 촛불 하나만이 넘실거리는 방 안에서 홍윤은 침상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익비를 발견하고는 얼어붙었다. 익비는 얇기가 매미 날개 같아 속살이 훤히 비치는 자색 비단 적삼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풍만한 가슴의 곡선이 파들거리며 비단 위로 도드라졌고 살짝 벌어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쇄골은 마치 갓 피어난 백합처럼 하얗고 눈부셨다. 홍상씨, 어찌 그리 멀리 서 있는가? 전하의 명을 받들어 온 것이 아니더냐? 익비의 목소리는 눅눅한 달콤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 과정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이 그녀의 매끄러운 어깨와 등 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40에 가까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피부는 탄력이 넘쳤고 은밀한 곳에서 풍겨나오는 여인의 진한 채취는 홍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홍윤은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은 익비의 가느다란 허리를 지나 비단 치마 아래로 살짝 빠져나온 하얀 발목과 발가락에 머물렀다. 익비는 그 시선을 즐기듯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유혹의 손길을 뻗었다. 이리 오너라. 내 손의 떨림이 여기까지 느껴지는구나. 홍윤이 자석에 이끌리듯 다가가자 익비는 그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 손을 아래로 이끌었다. 그녀의 가슴팍에 홍윤의 손이 닿는 순간 홍윤은 뜨거운 화상을 입은 듯 움찔했다. 하지만 익비의 힘은 강했다. 전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너와 나 우리 둘은 오늘 밤 왕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뜨거움은 가짜가 아니지. 익비는 홍윤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를 침상으로 끌어내렸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홍윤의 탄탄한 가슴팍에 압착되자 청년의 억눌렸던 욕망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익비의 입술이 홍윤의 귓가를 스치며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다. 너의 그 젊은 육신이 탐나는구나. 전하의 차가운 눈빛 따위 있고 나를 마음껏 유린해 보아라. 병풍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공민왕은 손에 쥐고 있던 옥잔을 으스러뜨릴 듯 꽉 쥐었다. 자신의 부인이 다른 사내의 품에서 신음하며 살결을 섞는 모습. 그것은 극도의 수치심인 동시에 그를 전율케 하는 기괴한 흥분이었다. 그래. 더 뜨겁게 서로를 탐해라. 육체란 결국 썩어 문드러질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 저토록 탐스러운 살결도 저토록 붉은 입술도 세월의 풍파 앞에는 한낱 먼지가 될 뿐이지. 왕은 중얼거렸으나 그의 호흡은 거칠어져 갔다. 침상 위에서는 두 마리의 짐승이 엉키듯 격정적인 정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익비의 매끄러운 허벅지가 홍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땀방울이 맺힌 두 사람의 몸이 촛불 아래에서 구리빛과 백옥빛으로 교차하며 번쩍였다. 방 안은 여인의 자극적인 신음과 사내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삶의 허물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동시에 고려라는 나라가 서서히 몰락해가는 전조와도 같았다. 정사가 끝난 후 땀에 젖은 채 누워있는 두 사람을 보며 왕은 천천히 병풍 뒤에서 걸어 나왔다. 홍윤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엎드렸고 익비는 오히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지도 않은 채 나른한 눈빛으로 왕을 응시했다. 좋구나. 참으로 보기 좋은 연극이었다. 왕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소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류나, 너는 방금 저 여인의 품에서 천국을 보았느냐? 하지만 기억해라. 그 뜨거움도 문을 나서면 식어버리는 찰나의 환상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가련한 존재들임을.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소를 나갔다. 남겨진 익비는 자신의 하얀 어깨에 묻은 홍윤의 흔적을 만지며 차갑게 웃었다. 인생은 무상하되 육체는 실존한다. 그 모순적인 진리가 개경의 밤하늘에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개경의 겨울은 모질었다. 만월대의 기와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고려의 운명을 예고하듯 날카롭고 위태로웠다. 공민왕이 연출한 그 기괴한 대리 합방 이후 함춘전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다. 익비는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수동적인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그윽해졌으며 걸음걸이 하나에도 사내를 집어삼킬 듯한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반면 홍윤은 왕의 호위무사로서 검을 쥐어야 할 손으로 왕의 여인을 안았다는 죄책감과 한 번 맛본 금단의 쾌락 사이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인생이 한 조각 구름이라더니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름 위인지 불길 속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구나. 홍윤은 연무장 구석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읊조렸다. 젊은 사내의 고뇌는 깊었으나 밤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익비의 숨소리는 그를 자꾸만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왕은 다시 한번 홍윤을 불렀다. 그러나 이번엔 명령이 아니었다. 왕은 이미 술에 취해 반쯤 넋이 나간 채로 중얼거렸다. 류나, 가서 익비를 위로해 주어라. 내 몸은 이미 얼음처럼 식었으나 내 몸속에 흐르는 그 뜨거운 피로 그녀의 가슴에 불을 질러라.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이 내 죽어가는 심장을 뛰게 하는구나. 왕의 광기 어린 허락을 받은 홍윤은 홀린 듯 익비의 처소로 향했다. 처소 안은 숯불 기운으로 후끈했다. 익비는 거울 앞에 앉아 비단 속꽃만을 걸친 채 자신의 어깨를 드러내고 있었다. 홍윤이 들어서자 그녀는 거울 너머로 그를 빤히 응시했다. 그녀의 몸은 지난번보다 더욱 무르익어 있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등 줄기는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며 허리 아래로 유려하게 흘러내렸고 살짝 돌아앉을 때마다 드러나는 가슴의 풍만한 엽선은 보는 이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오셨는가, 나의 어린 임금님. 익비는 일어나 홍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진한 분내와 잘 익은 살구양 같은 여인의 채취가 홍윤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홍윤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뜨거운 가슴골 사이에 깊숙이 파묻었다. 느껴지느냐? 전하의 명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를 원하는 내 심장의 난동이. 내 검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내 품 안에 이 뜨거운 불길을 뵐 수 있겠느냐? 홍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거칠게 낚아채 침상으로 던졌다. 억눌렸던 청춘의 혈기가 폭발했다. 익비의 하얀 허벅지가 홍윤의 허리를 단단히 휘감았고 두 사람의 육체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엉겨붙었다. 땀방울이 비단요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익비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붉은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을 흘려보냈다.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돋아난 핏줄과 격정적으로 들썩이는 가슴은 생명력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 홍윤은 느꼈다. 이토록 뜨거운 육체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신들이 나누는 이 격렬한 사랑 또한 내일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슬 같은 것임을. 하지만 그 허무함 때문에 쾌락은 더욱 달콤했고
파멸의 향기는 더욱 진했다. 아, 류나 더 깊이. 내 뼛속까지 너의 씨앗을 새겨다오. 익비의 애절한 외침은 정적을 깨뜨렸고 병풍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공민왕은 눈을 감았다. 왕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질투도 아니요, 분노도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그 가련한 본능에 대한 지독한 연민이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 대지의 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 익비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 평소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을 물리치고 시도 때도 없이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익비는 자신의 배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평평하던 배가 미세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유두는 검붉게 변해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태동이자 동시에 죽음의 서곡이었다. 전하의 아이일 리 없지. 이 아이는 그 어린 사내의 핏줄이다. 익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풍만한 몸이 이제는 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생명은 고려의 왕통을 뒤흔들 불씨였다. 이 소식은 곧장 왕의 귀에 들어갔다. 왕은 침소에 칩거한 채 나오지 않았다. 기뻐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피해 숙청을 시작해야 할 일인가. 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병든 얼굴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내 연극이 실제를 낳았구나.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 했거늘 어찌하여 저 여인의 배 속에서는 저토록 생생한 파멸이 자라고 있단 말이냐. 왕궁의 내관들과 궁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수군거림이 번져갔다. 익비의 배가 불러올수록 홍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익비의 처소를 찾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 공포가 되었다. 한때 탐스럽게만 보였던 익비의 육체는 이제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늪처럼 보였다. 하지만 익비는 더욱 당당하게 홍윤을 불렀다. 그녀는 이제 아이를 담보로 새로운 욕망을 꿈꾸고 있었다. 류나, 겁내지 마라. 이 아이가 보위에 오르는 날 너와 나는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인생이 무상하다 하나 권력은 그 무상함을 잊게 해주는 마약 아니더냐. 익비의 눈에 서린 탐욕은 이제 여인의 연정을 넘어 권력의 화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고려의 운명을 가를 핏빛 폭풍이 서서히 만월대를 덮쳐오고 있었다. 개경의 봄은 잔인했다. 만월대 뜰하게 흐드러지게 피어난 살구꽃이 바람에 날려 함춘전의 연못 위로 떨어질 때 공민왕은 그 낙화를 보며 생각했다. 꽃이 피는 것은 고통이나 지는 것은 한순간이로구나. 저 화려한 색깔도 결국은 물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운명인 것을. 왕의 광기는 이제 정점에 달해 있었다. 익비의 복중에서 자라는 아이가 홍윤의 씨앗임을 알면서도 왕은 그 불경한 생명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 했다. 그것은 왕조를 잇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사랑했던 노국 공주를 앗아간 하늘에 대한 마지막 조롱이었을지도 모른다. 왕은 침전에 앉아 자제의 소년들을 불러 모았다. 홍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왕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류나, 내가 심은 씨앗이 익비의 몸 안에서 꽃을 피우려 하는구나. 어찌 그리 겁에 질려 있느냐. 내가 한 일은 죄가 아니라 이 늙어버린 왕의 꿈을 대신 이뤄준 공덕이다. 왕의 칭찬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홍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그날 밤 익비는 홍윤을 다시 침소로 불러들였다. 이제 그녀의 배는 제법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임신한 여인의 몸은 오히려 기묘한 생동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익비는 촛불을 끄지 않은 채 홍윤을 맞이했다. 그녀는 얇은 속적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생명을 품어 더욱 풍만해진 유방과 탄력 있게 벌어진 골반, 그리고 그 사이로 비치는 하얀 살결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류나, 이리 오너라. 내 아이가 내 안에서 발길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익비의 목소리는 홍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었다. 그녀는 다가온 홍윤의 손을 잡아 자신의 부푼 배 위에 얹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서서히 위로 올렸다. 임신으로 인해 더욱 민감해진 그녀의 살결은
홍윤의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다. 두렵사옵니다, 마마. 전하의 눈빛이 이제는 도끼날처럼 느껴지옵니다. 두려워 말거라. 사내가 칼을 휘둘러 적을 벨 때는 용맹하면서 어찌 여인의 품속에서는 이리도 작아지는가. 이익비는 홍윤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자신의 풍만한 가슴 사이에 얼굴을 묻게 했다. 젖비릿함과 진한 분향이 섞인 묘한 채취가 홍윤의 후각을 강타했다. 이익비는 홍윤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전하는 너를 죽이실 거다. 이 아이의 비밀을 아는 모든 자를 죽여 입을 막으려 하시겠지. 하지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니,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이익비의 손길이 홍윤의 허리띠를 풀었다. 억눌린 공포는 곧 격정적인 욕망으로 치환되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누는 정사는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이고 치열했다. 이익비는 고통 섞인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홍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하얀 등 줄기는 땀으로 번들거렸고 격하게 흔들리는 침상은 고려의 위태로운 운명을 대변하는 듯했다. 정사가 끝난 후 홍윤은 땀에 젖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금 나누었던 그 뜨거움도 결국은 차가운 시신이 되면 사라질 덧없는 온기에 불과했다. 인간의 욕망이란 참으로 가련하구나.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이 여인의 살결을 탐하는 이 미련함을 어찌할꼬. 그때였다. 밖에서 최만생의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홍상씨,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 하십니다. 홍윤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익비는 나른한 몸을 일으켜 홍윤의 뺨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겼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애틋함보다는 사나운 결기가 서려 있었다. 가거라. 그리고 잊지 마라. 내 손에 든 검이 왕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씨앗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왕의 집무실인 걸룡전에 들어선 홍윤은 기괴한 풍경을 목격했다. 왕은 노국 공주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류나,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한다. 이익비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너와 최만생, 그리고 이 일을 아는 자들을 모두 극락으로 보내줄 생각이다. 그래야 내 아들이 온전히 왕의 핏줄로 남지 않겠느냐? 왕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내용은 잔혹했다. 극락으로 보내준다는 말은 곧 숙청을 의미했다. 왕은 미친 듯이 웃어댔다. 인생은 무상한 법. 너희들도 이 지긋지긋한 세상보다는 저승이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 하하. 홍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왕의 광기는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홍윤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최만생과 눈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사리가 번뜩였다. 그날 밤 개경 하늘에는 핏빛 달이 떴다. 홍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검을 닦았다. 한때는 존경했던 군주였으나 이제 그는 자신의 목숨과 여인을 앗아가려는 괴물에 불과했다. 전하께서 가르쳐주신 인생의 무상함을 내일 새벽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윤의 검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서늘하게 빛났다. 함춘전의 이익비는 불러온 배를 어루만지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피바람이 불어올 것을 예고하는 요부의 웃음이었다. 고려의 자부심이었던 공민왕과 그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자제위,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금지된 연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개경의 밤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1374년 9월 가을의 문턱이라지만 강령전을 감도는 공기는 이미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매서웠다. 왕의 침전 안은 독한 술냄새와 타오르는 촛농의 비릿한 향이 뒤섞여 기묘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공민왕은 비틀거리며 침상에 기대 앉았다. 그의 눈앞에는 죽은 노국 공주의 영정이 환영처럼 어른거렸다. 공주, 이제 곧 그대를 보러 가겠소. 하지만 내 뒤를 이을 아들이, 홍윤의 씨를 빌려 만든 내 아들이 보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가야 하지 않겠소. 왕은 허공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인생의 덧없음을 그 누구보다 깊이 통감했던 군주였으나 정작 자신의 핏줄에 대한 집착만큼은 내려놓지 못한 모순된 노년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이름의 낡은 옷을 벗지 못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가련한 사내의 뒷모습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홍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익비의 처소를 찾았다. 거사를 앞둔 사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익비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평소보다 더욱 붉게 입술을 칠하고 가슴선이 깊게 파인 비단 저고리를 걸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구려, 나의 낭구님. 익비는 다가와 홍윤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부푼 배가 홍윤의 복부에 닿았다. 그것은 생명의 박동이자 죽음의 신호였다. 익비는 홍윤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노골적인 유혹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전하께서는 오늘 밤 너를 죽이라 명하셨다. 하지만 보거라, 내 아이가 내 안에서 이토록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야 이 아이가 살고 이 아이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익비는 홍윤의 입술을 거칠게 집어삼켰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생존을 향한 짐승 같은 갈구였다. 그녀는 홍윤의 손을 자신의 치마 속 허벅지 안쪽에 가장 뜨겁고 은밀한 곳으로 이끌었다. 이 살결의 온기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 왕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사내의 인생이란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그 흙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탐하는 것이 권력과 여인의 품 아니더냐. 홍윤은 익비의 농염한 눈빛과 뜨거운 육체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과 여인에 대한 소유욕만이 남았다. 새벽 3시 인경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시간. 최만생이 앞장서고 홍윤과 자제의 무리가 강령전의 문을 열었다. 왕은 만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촛불은 이미 낮게 타들어가 끄물거리고 있었고 왕의 코 고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홍윤은 칼을 뽑았다. 차가운 칼날에 마지막 남은 촛불의 잔상이 비쳤다. 이 칼로 베는 것은 나의 주군인가 아니면 나의 고통인가. 홍윤의 뇌리에 왕과 보냈던 수많은 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아꼈던 왕의 손길,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짐승처럼 다루며 후궁과의 정사를 지켜보던 그 뒤틀린 시선. 홍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전하, 인생은 무상하다 하셨나이까. 그 무상함을 소신이 이제 끝내드리리다. 누구냐? 잠결에 살기를 느낀 왕이 눈을 떴을 때 이미 홍윤의 칼날은 왕의 가슴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왕의 가슴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왕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고통 어린 신음을 내뱉었다. 류나! 내가! 정녕 내가! 왕의 눈동자에는 배신감보다는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허망함이 서려 있었다. 홍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칼을 휘둘렀고 옆에 있던 최만생과 자제위 청년들도 가세했다. 화려했던 왕의 침전은 순식간에 도살장으로 변했다. 왕이 아끼던 노국 공주의 영정 위로 튀어오른 핏방울이 공주의 고운 얼굴을 더럽혔다. 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영정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그의 손은 바닥을 긁으며 힘없이 늘어졌다. 고려를 개혁하려 했던 명군이자 사랑에 미쳐 괴물이 되었던 한 남자의 초라한 종말이었다. 왕의 숨이 끊어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홍윤은 피칠갑이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승리감은 없었다. 오직 뼛속까지 시려오는 공허함만이 그를 덮쳤다. 만생아,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냐? 우리는 살기를 찾은 것입니다. 어서 나가야 합니다. 최만생의 재촉에도 홍윤은 한참 동안 왕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절대권력을 가졌던 왕도, 꽃 같던 소년들도, 요부의 매끄러운 살결도 결국 이 붉은 피와 함께 덧없이 씻겨 내려갈 운명이었다. 함춘전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익비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왕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피바람의 시작임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보아라 아가. 이것이 사내들이 목숨 걸고 탐하는 세상의 실체란다. 참으로 더덥고도 아름답지 않느냐? 고려의 밤은 그렇게 가장 어두운 곳으로 침잠하고 있었다. 강령전의 문틈으로 새어나온 선혈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타고 뱀처럼 기어나갔다.
고려의 태양이라 자부했던 공민왕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개경의 하늘은 비명 대신 무거운 침묵을 선택했다. 홍유는 자신의 손등에 튄 왕의 핏방울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요동치던 왕의 심장은 이제 한 덩이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이것인가? 사내들이 평생을 바쳐 쫓던 권좌의 끝이 고작 이 차가운 시신 한 구란 말인가? 최만생이 피 묻은 칼을 옷자락에 닦으며 홍윤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다. 정신 차리시오 홍상씨.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소. 전하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해야 우리가 삽니다. 홍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최만생을 보았다. 인생무상의 진리를 설파하던 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모든 것이 꿈결 같았고 모든 것이 덧없었다. 거사를 마친 홍윤이 가장 먼저 발길을 옮긴 곳은 익비의 처소였다. 사내가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어머니의 품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파멸로 이끈 여인의 육체다. 익비는 피냄새를 맡고 몸을 떨었다. 홍윤의 옷에 낭자한 핏자국을 본 순간 그녀는 왕이 죽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홍윤을 침상으로 끌어당겼다. 오셨구려. 기어이 그 큰일을 해내셨구려. 익비는 떨고 있는 홍윤의 겉옷을 벗겨냈다. 피 묻은 옷이 바닥에 떨어지자 홍윤의 탄탄하면서도 상처 입은 육체가 드러났다. 익비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사막의 갈증을 느끼는 자처럼 그의 피부를 핥아내렸다. 무섭사옵니다, 마마. 이 손으로 주군을 베었나이다. 쉿. 무서워 마라. 이제 내 손에 묻은 것은 왕의 피가 아니라 내가 가질 새로운 세상의 서막이다. 익비는 공포에 질린 홍윤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쳤다. 임신으로 인해 더욱 민감해지고 풍만해진 그녀의 젖가슴은 사내의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홍윤은 익비의 하얀 목덜미를 파고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공포는 곧 노골적인 탐닉으로 변했다. 내일이면 사지가 찢겨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불안감이 두 사람의 신경을 날카롭게 세웠다. 익비는 홍윤의 허리를 다리로 조이며 그의 땀냄새와 피냄새가 섞인 기괴한 향취에 취했다. 아, 류나, 나를 더 세게 안아라. 이 죽음의 냄새를 너의 뜨거운 숨결로 덮어다오. 두 사람의 육체가 뒤엉키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채웠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저승사자의 발소리를 피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익비의 매끄러운 피부 위로 홍윤의 눈물이 떨어졌고 그 위를 다시 광기 어린 입맞춤이 덮었다. 하지만 새벽은 두 사람의 욕망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거사가 알려지자마자 궁궐의 실권자 이인임이 군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들이닥쳤다. 노련한 정객인 이인임은 강령전의 참상을 보는 순간 이것이 자제위의 소행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어리석은 놈들. 왕을 죽였다고 세상이 너희 것이 될 줄 알았더냐. 이인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공민왕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고려를 거머쥘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즉시 자제위 무리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다. 홍윤과 최만생을 잡아라. 그리고 익비의 처소를 봉쇄하라. 왕의 핏줄을 더럽힌 자들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익비의 처소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방금 전까지 정욕에 불타던 홍윤은 알몸인 채로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익비 역시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끌려 내려왔다. 그녀의 하얀 살결은 이제 군사들의 거친 손길에 멍들고 긁혔다.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왕의 총비로서 천하를 호령할 것 같던 그녀의 위엄은 낙화처럼 처참하게 짓밟혔다. 내 이놈 홍윤. 감히 왕을 시해하고 후궁을 범해 천륜을 어기다니. 이인임의 호통에 홍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곁에 쓰러진 익비를 보았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으나 그 너머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인생무상의 허무가 깃들어 있었다. 마마,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고작 이 한 뼘 침상 위였나이까. 홍윤과 최만생 그리고 자제위 청년들은 줄줄이 포박되어 압송되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로 차가운 아침 이슬이 내렸다.
만월대의 화려한 궁궐은 이제 그들에게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익비는 차가운 옥방에 갇혀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다. 아가, 너는 보지 말거라. 이 애비가 끌려가는 모습도, 이 어미가 버림받는 모습도. 세상은 결국 강한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독한 자가 남는 곳이란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요부의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했던 젊음을 뒤로하고 차가운 형장으로 향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회한이었다. 인생은 찰나의 꿈이었고 그 꿈 속에서 나누었던 살과 살의 부딪힘은 이제 시린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보다 가벼워졌다. 고려의 역사는 그렇게 피와 욕망으로 얼룩진 채 가장 잔혹한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경의 저작거리에는 찬바람이 일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총애를 받으며 비단옷을 휘날리던 자제위. 소년들이 이제는 형틀에 묶인 채 개 끌리듯 끌려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고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홍윤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익비의 처소에서 보았던 그 농염한 촛불의 잔상과 자신의 손끝에 닿았던 그녀의 뜨겁고 매끄러운 살결만이 맴돌았다. 그토록 뜨거웠던 온기가 어찌 이리도 차가운 쇠사슬로 변했단 말이냐. 인생이란 참으로 허망한 꿈이로구나. 홍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다. 그 푸르름이 오히려 그에게는 잔혹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습하고 비릿했다. 한때 화려한 장신구와 분향으로 몸을 감싸던 익비는 이제 때 묻은 죄수복 차림으로 이인임 앞에 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군사들에게 당한 핏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사나운 불꽃을 품고 있었다. 익비, 내 복중의 아이가 정녕 누구의 시냐? 왕의 핏줄이냐 아니면 저 비천한 홍윤의 것이냐? 이인임의 서슬 퍼런 추궁의 익비는 핏기 없는 입술을 실룩이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흡사 찢어진 비단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 같았다. 때감, 그것이 그리 중요하오. 사내가 여인의 몸속에 씨를 뿌릴 때는 누구나 왕이 된 기분을 맛보는 법이지요. 그 찰나의 즐거움이 낳은 결과물이 누구의 것이든 이 몸은 그저 그 뜨거움을 받아낸 그릇이었을 뿐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자신의 젖가슴을 감싸 안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전하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홍윤의 손길은 숯불처럼 뜨거웠소. 내 몸은 정직하게 그 뜨거움에 반응했을 뿐이니 죄를 물으려거든 사내를 탐하게 만든 이 육신의 무릇이오. 이인임은 혀를 찼다. 죽음을 앞두고도 여인의 본능과 노골적인 욕망을 숨기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인간이 가진 지독한 업보를 보았다. 형 집행 전날 밤 이인임은 기묘한 자비를 베풀어 홍윤과 익비의 마지막 대면을 허락했다. 창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두 사람. 홍윤은 형틀에 묶여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었고 익비는 불러온 배를 부여잡고 있었다. 홍윤은 창살 틈으로 손을 뻗어 익비의 하얀 손을 잡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탐욕스럽게 서로를 탐하던 그 손이 이제는 사들러가는 촛불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마마, 부디 살아남으소서. 우리 아이만큼은. 익비는 홍윤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대었다. 거친 살갗의 감촉이 눈물과 섞여 묘한 애틋함을 자아냈다. 류나, 너와 보낸 그 뜨거웠던 밤들을 후회하지 않는다. 인생이 무상하여 한 줌재로 돌아갈지언정 내 몸이 기억하는 너의 숨결만큼은 저승까지 가져가마. 그녀는 홍윤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이끌었다. 죄수복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과 풍만한 굴곡은 여전히 홍윤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내에게 주는 마지막 보시이자 요부로서 줄 수 있는 최후의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창살 사이로 입술을 맞추었다. 쇠냄새와 눈물 맛이 섞인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노골적인 입맞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개경 외곽의 형장. 거대한 칼을 든 망나니가 춤을 추듯 칼날을 번뜩였다. 홍윤과 최만생 그리고 자제위 청년들이 차례로 목을 내놓았다. 홍윤은 마지막 순간 멀리 궁궐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마도 폐위되어 쫓겨나는 익비의 뒷모습이 있을 것이었다. 인생무상이라. 전하,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탐했던 그 모든 살결과 권력이 결국 칼날 아래 떨어지는 이 고개보다 가벼운 것이었음을. 휙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홍윤의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려의 밤을 뒤흔들었던 그 아름다운 소년의 육체는 그렇게 한순간에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익비는 패비가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화려했던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유민이었다. 그녀는 성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웅장했던 만월대의 지붕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공민왕과 홍윤, 그리고 수많은 자제의 소년들이 흘린 피가 하늘에 뿌려진 듯했다. 익비는 배를 어루만지며 거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목은 부어올랐고 하얀 살결은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라졌으나 내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뜨거움이 자라고 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는 유일한 흔적이겠지. 권력도 미색도 사랑도 결국은 지는 꽃잎과 같았다.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의 슬픈 뒷모습만이 노을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공민왕이 시해되고 자제위가 처형된 지 몇 달이 지났으나 개경 만월대의 공기는 여전히 피비린내를 머금은 듯 무거웠다. 왕의 침전이었던 강령전은 주인 잃은 빈터가 되어 잡초만이 무성했다. 화려했던 금실 벽지와 정교한 청자들은 병화와 약탈 속의 가루가 되었고 오직 타다 남은 기둥만이 앙상한 뼈대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새로운 권력자들은 왕의 죽음을 칩으로 덮기에 급급했고 백성들은 밤마다 궁궐 쪽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에 귀를 막았다. 그것은 원한 맺힌 왕의 통곡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비명인가. 인생의 영화가 뜬구름과 같다던 노왕의 예언은 이토록 참혹한 풍경으로 실현되었다.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난 익비는 이제 더 이상 고귀한 마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개경 변두리의 한 퇴락한 초가에 몸을 의탁했다. 그녀가 가졌던 매끄러운 살결은 거친 물일과 흙먼지에 쓸려 윤기를 잃었고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어졌다. 그러나 밤이 되어 홀로 누울 때면 그녀는 여전히 환각처럼 찾아오는 그날의 감각에 몸을 떨었다. 전하의 차가운 시선이 내 등을 훑던 그 서늘함. 그리고 홍윤, 그 아이의 뜨겁고 거칠었던 숨결.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을 가만히 더듬었다. 비록 거친 삼배옷에 가려졌으나 여전히 풍만한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슴과 골반의 선을 느낄 때마다 묘한 허무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교차했다. 한때 천하의 군주가 탐냈고 목숨을 건 청년이 유린했던 이 육체야말로 그녀가 가진 유일한 역사였다. 그녀는 거울 대신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가에 잡힌 잔주름은 세월의 흉터였으나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내를 무너뜨렸던 요부의 불씨가 일렁이고 있었다. 어느덧 해산의 달이 찼다. 진통이 시작되자 익비는 방 안의 문고리를 잡고 비명을 삼켰다. 산파도 없이 홀로 맞이하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안았던 사내들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다. 아, 홍윤, 내가 준 이 고통이 어찌 이리도 달콤하냐. 전하, 보고 계시나이까. 당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그 생명이 이제 당신이 버린 이 비천한 몸에서 터져나오려 하나이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웠다. 사내 아이였다. 익비는 탈진한 채 핏덩이 같은 아이를 가슴에 안았다. 아이의 이목구비는 홍윤의 수려함을 빼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왕의 아들로 기록될 것이나 실제로는 반역자의 핏줄이었다. 인생무상의 극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진실은 땅에 묻히고 거짓이 역사가 되는 세상. 그 속에서 인간의 정욕만이 유일한 진실로 남는 법이었다. 아가, 너는 고려의 왕이 될 수도 혹은 이름 없는 시체로 썩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 어미의 이 뜨거운 젖줄기는 내 아비의 짧고도 강렬했던 그 밤의 결실임을.
세월은 흘러 고려의 구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다. 개경의 아이들은 이름 모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만수산 만수초가 우거진 곳에 꽃같은 소년들이 피를 뿌렸네. 왕은 울고 여인은 웃으니 덧없는 세상에 남은 건 쟤뿐이라네. 이삐는 그 노래를 들으며 멀리 만월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려앉았고 한때 사내들을 홀렸던 그 농염한 자태는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옥처럼 희던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을, 그토록 서로를 탐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증오했던 그 모든 열정이 고작 이 늙어버린 육신 하나에 갇혀 쓰러지는구나. 인생은 한 조각 아침 안개였고 권력은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남녀 간의 그 노골적인 탐닉조차 시간이 흐르면 한낱 쓸쓸한 추억의 갈피에 끼워진 마른 꽃잎에 불과했다. 이삐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마지막으로 공민왕과 홍륜, 그리고 노국공주가 함께 춤을 추는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그곳엔 신분의 귀천도 뒤틀린 욕망도 피비린내 나는 배신도 없었다. 오직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뜨겁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살다 간 영혼들의 평온한 안식만이 있었다. 고려라는 거대한 강물은 그렇게 수많은 사연을 싣고 역사의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성벽은 무너지고 궁궐은 불탔으나 그 뜨거웠던 인간들의 이야기는 구전의 물결을 타고 후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여질 것이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한 시대의 광기와 욕망이 빚어낸 비극, 공민왕과 자제위의 이야기는 그렇게 인생무상의 깊은 여운을 남긴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그 허무함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이 채널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보태주십시오.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잊지 않고 매주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화목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밖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봄볕 아래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는 건강한 한 달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